비트코인을 투자를 해야 되고 구축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명분은 너무나 명백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25K 저점을 찍고 연일 약반등 해주면서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천재 투자자라고 불리는 살아있는 전설 레이 달리오가 혁신을 지지하고 신기술을 잘 다루는 사람에게 투자해라.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레이 달리오는 지금 현재 미국이 처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경제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채권 발행이 증가하고 이자가 증가한다. 미국은 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세금으로 지금 미국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채권 발행해서 부채를 찍어내서 빚을 갚고 엄청난 금리 이자를 지금 계속 부채를 찍어내서 그걸로 주고 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부채의 가속화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달리오가 설명한 부채 가속 단계는 미국 정부와 연준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 연방 정부는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재정 적자를 충당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부채 가속의 역학관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지금 투자 다각화에 힘을 쓰고 혁신적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며 신기술을 잘 다루는 사람을 찾아내세요. 여기서 시사하는 게 뭘까? 저는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비트코인과 향후 미래에 이런 식으로 점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무한하게 돈을 찍어내서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그 종이 쪼가리 달러를 무엇으로 바꿔놔야 되냐. 비트코인과 AI 관련 이런 혁신 기술주들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 근데 레이 달리오 말에 관통해서 비슷한 얘기를 해준 게 누굽니까? 비트맥스 창업자이자 크립토 시장 예측 정확도가 아주 높은 아서 헤이즈도 레이 달리오가 한 말과 관통하는 비슷한 발언을 최근 본인 블로그에서 해줬습니다. 증가하는 적자는 점점 더 많은 채권을 판매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 이러한 채권을 발행하는 것 외에도 연준은 금리까지 올리고 있으며 결국 미국 재무부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 금액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2분기 말 현재 재무부는 부채 보유자에게 대한 이자 지급이 연간 1조 달러를 지출하고 있대.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대부분의 지금 이 채권 이자가 상위 10% 부자들에게 집중이 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자 지급 형태로 자극제로 나눠주고 있다. 부자들한테 지금 이 5%의 말도 안 되는 확정금리를 지금 엄청나게 주고 있고 이자로 미국 정부에서 나가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이자를 가지고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될 것이고 이 남아도는 돈으로 어떤 걸 매수하겠습니까? 아서헤이즈도 동일한 발언을 했습니다. 점점 더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자본은 실물 금융자산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그 예로 비트코인과 대형 기술 주식, AI 주식 이런 것들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서헤이즈가 얘기한 거는 앞으로 금리를 올리던 내리던 상관없이 지금의 현재 통화 시스템을 유지해 나간다라고 하면 결국에 비트코인은 혁신 자산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해준 만큼 이런 투자의 구루들까지 명확한 근거를 대면서 혁신 자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주는 만큼 우리가 향후에 어떤 자산에 집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서헤이즈가 말한 3분기 말부터 4분기 초에 강세장이 시작될 거다. 그가 6월 달에 발언을 해줬던 3분기 말부터 4분기 초에 강세장이 이제 진입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실제 현재 비트코인 가격도 이런 식으로 25K를 찍고 연일 상승하면서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과연 이번에도 아서헤이즈의 예언이 적중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 지켜볼 예정이고, 현재 USDC 발행사 서클 CEO인 제레미 알레어가 2024년은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는, 그래서 2024년은 암호화폐 기술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는 해가 될 것이다. 그는 내년에 암호화폐 사용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과거에 기업이 인터넷 상용화를 이뤄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할 일도 암호화폐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 그러면서 서클은 동남아 최대의 슈퍼앱인 그랩과 지금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 그랩 같은 경우는 동남아에서 쉽게 한국으로 말하면 배달의 민족과 카카오를 섞어놓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랩으로 배달부터 주문, 택시 잡는 거 모든 걸 다 그랩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그랩이 서클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것은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지금 미국이 전 세계로 확장하려는 그런 행위의 일환이고, 또한 코인베이스와 가장 밀접한 서클이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또한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페이팔 PYUSD도 코인베이스와 협력을 해서 독일과 영국 이용자를 지원한다. 지금 미국의 목표는 뭡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기 전에 전 세계 1위 거래소는 현재 바이낸스, 그리고 전 세계 1위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중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다. 근데 세계 최대 거래소와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의 패권을 지금 미국에게로 가져오려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코인베이스, 그리고 USDC와 PYUSD, 페이팔, 그리고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크립토 분석할 때 이
투자 판단의 근간으로 두시고 이 삼위일체가 지금 어떤 흐름으로 시장을 주도해서 나가려는지 이 부분에 근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하신다면 단순한 가격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왜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되고 내년이 중요한지에 대한 해답지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들 코인베이스와 USDC, PYUSD 그리고 블랙록에 우리가 집중해 나가야 된다는 거 제가 매번 지속적으로 구독자님들께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페이팔과 협력해서 독일과 영국 이용자를 지원하겠다. 지금 유럽으로 확장성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지금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뱅크가 어떤 발표를 했습니까? 기관 고객을 위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보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로 기사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유럽 확장성부터 아시아 확장성까지 미국이 확실한 크립토 패권을 잡아가기 위해서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에 미국의 바이낸스 죽이기는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지금 바이낸스 US의 최고 위험 책임자 및 법률 책임자가 직접 사퇴를 했다. 왜 사퇴를 했을까? 왜냐하면 미국의 압박이 계속 바이낸스로 들어가고 있고 바이낸스 최고 담당자들까지 줄줄이 퇴사하고 있다. 그리고 SEC가 또 한 번 바이낸스를 공격했다. 바이낸스 US를 증권법 위반 및 비협조 혐의로 또 한 번 지금 공격을 가하면서 계속 중국발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힘은 빼고 있고 반면에 자국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전 세계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는 건 뭡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최종 승인이 언제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고 물론 코인베이스와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점유율 1위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미국 독점 체제로 되고 있는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세계 최대의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힘을 어느 정도 좀 빼놓고 비슷한 눈높이를 미국발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 USDC와 PYUSD가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보한다면 그때 비로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신청되는 이런 그림을 미국은 그리고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되고 지금 미국에서 계속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미국 상원 의원이 CBDC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스티븐 린치가 어떤 말을 해줬습니까? 전 세계 약 130개국이 CBDC를 연구하고 출시하고 있다. 미국의 해당 분야의 세계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 미국의 지금 야망은 뭡니까? 지금 거래소부터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까지 모두 다 본인들이 해먹으려는 이 시장을 삼켜버리려는 그 큰 계획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미국 국회에서는 CBDC 도입을 두고 찬반 논쟁을 한다. 과거에는 CBDC 언급조차 안 했다. 무조건 안 된다. 사기다 뭐다 하다가 이제는 지금 논쟁을 한다라는 것. 결국에 제도권으로 수용되는 그 단계들을 CBDC도 지금 거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일본도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냐. 일본 거대 은행인 미즈호가 MUFG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에 합류했다. 세계 G3 국가인 일본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 이 스테이블 코인이 향후에 얼마나 중요한지 일본도 알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 정식 합류했고 이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이 얼마나 큰 그룹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미국 1위 은행인 JP모건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은행이 바로 일본의 미쓰비시 은행이다. 근데 이런 은행이 지금 미즈호와 함께 파트너십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정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향후 이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 CBDC, 스테이블 코인 등등 이런 블록체인 기술들이 얼마나 향후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지 이미 전 세계가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현재 지금 전 세계 국경 간 결제 표준인 스위프트까지 홍콩 등 3개국 중앙은행과 지금 CBDC 연결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지금 스위프트는 누구의 라이벌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시고 리또속이라고 하는 리플의 라이벌. 그런 CBDC도 리플한테 완전히 국경 간 결제 패권을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빠르게 전 세계 CBDC를 연결하는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오늘도 트윗에 이런 발언을 해줬습니다. 우리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실험은 아주 흥미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금 세계 중앙은행이 이미 당사의 CBDC 연동 솔루션을 테스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과 디지털 통화의 미래에 어떤 게 있을지 보셔라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보고서까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제출했다. 그리고 이 스위프트와 가장 연관이 깊은 코인은 뭡니까? 최근 스위프트는 체인링크와 함께 상호 운영성 테스트를 했고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9월 초에 발표를 했고 실제 지금 호주은행 ANG는 체인링크 CCIP를 통해서 크로스체인 거래를 테스트하고 있다. 지금 스위프트는 체인링크와 손을 잡고 리플에 대항해서 전 세계 확장성을 가져가는 움직임,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인링크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트래킹하고 추적해서 주목해서 봐야 될 코인 중 하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스위프트가 본격적으로 CBDC 연결 플랫폼을 구축하면 리플은 망하는 거 아닌가요, 캐처님? 라고 여쭤보실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는 공존해서 갈 것이다. 스위프트와 리플은 공존해서 국경 간 결제 그 중심에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할 것이고, 지금 리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리플랩스는 브라질과 호주 내외 유동성 허브 플랫폼을 구축했다. 그리고 지금 스위프트가 CBDC에 관한 연구와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의 가장 큰 확장성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아직도 리플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딱 이분법적으로 첼링크가 좋다, 리플이 좋다 이거보다는 두 코인 모두 중장기적으로 비전이 있는 확실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고 가치가 있는 코인이라는 거, 이 부분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긴축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과 다르게 중국은 반대로 지준율을 0.25%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풀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계속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반대인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 위기에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준율 인하하고 엄청나게 돈 찍어내고 유동성 공급해줘서 지금 기업들 살리기에 나섰다. 그렇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고금리가 유지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국 편인 러시아와 사우디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원유 감산을 통해서 미국이 인플레를 쉽게 잡지 못하도록 계속 유가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CPI 때 가솔린과 퓨엘오일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 수치 대비해서 엄청나게 폭증했다. 그래서 다른 물가들은 다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러시아와 사우디의 원유 감산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폭등하면서 지금 에너지로 인해서 미국의 최근 헤드라인 CPI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은 보이지 않는 계속 대립을 하고 있고,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도록 저지를 하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앞으로 계속 돈을 찍어내고 미국의 부채는 늘어나고 달러의 가치, 달러의 힘은 계속 빠질 텐데,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는 대안은 무엇인지 2100만 개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누구도 이 공급량을 컨트롤할 수 없는, 왜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비트코인 고유 활성 주소가 지난 4월 이후 최대치로 올라가면서 엄청난 지금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손바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받아먹고 있느냐? 개미들을 계속 흔들면서 불안하게 만들어서 개미들이 비트코인을 토해내게 만들고, 이 물량을 지금 미국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월가들이 집어삼키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최종 목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려면 엄청난 대량의 비트코인을 직접 자산운용사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퍼즐을 맞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최근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시장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엄청난 시장가 매수가 있는 이후에 가격이 의미 있는 상승을 했다. 과연 이 시장가 매수를 하는 주체는 누굴까? 하필 왜 지금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25K까지 내려가고 유동성이 메마르고 개미들의 투심이 위축되어 있고 공포에 쌓여 있을 때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시장가로 긁어서 가격을 올릴까? 그리고 매집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신다면, 지금 월가 세력과 크립토 엘리트들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우리들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고, 그 안에 숨어있는 그들의 행간과 근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와이코프의 패턴에 대입해서 비트코인 차트를 그려보자면, 비트코인 지금 최저점 바닥은 지나갔고 현재는 지금 브레이크아웃 구간, 이 구간에서 보통 한 2번 정도의 리테스트를 걸친 이후에 다시금 재축적의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이런 식으로 다음 대상승 사이클 직전에 리테스트를 하는 구간으로 우리가 프랙탈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이코프 패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흐름과 지금까지 굉장히 유사하게 일치해서 갔던 만큼 충분히 이런 데이터들도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 좋을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비트코인 내년 가격에 대한 유명 투자 구루들과 기관들의 예측을 보면, 팀 드레이퍼는 250K, 그리고 아담백은 100K, 톰리는 180K, JP모건은 45K, 아서이즈는 70K, 캐시우드는 1밀리언,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500K 등등, 이런 쟁쟁한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과 공신력 있는 인사들이 예측한 비트코인 내년 가격을 봤을 때 지금 몇 K입니까? 26K보다 내년이 더 내려갈 것이라고 판단한 사람은 이 기관과 인사들 중에 단 한 명도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26K에서 산다는 거는 내년까지 놓고 봤을 때 절대 잃을 수 없는 투자다라고 지금 모두가 입을 맞추어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반기를 들면서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나는 비트코인 10K, 5K 내년에 갈 것이다 라고 하시면 존중한다. 근데 이런 투자의 구루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기관들까지 모두 현재 가격에 비해서 내년에는 평균적으로 100K는 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 시기에 물론 공포스럽고 무서울 수는 있지만 용기를 내면서 좀 모아간다면 분명히 내년에 좋은 결과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지금 크립토 관련해서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 자금 25조의 포트폴리오 중에 1%만, 5% 10%도 아닙니다. 1%만 비트코인에 할당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278K까지 갈 수 있다. 지금 가격 26K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만 이런 대형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지금보다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정말 2배만 간다라고 해도 내년까지, 어차피 지금 3개월 남았다. 근데 여러분들이 3개월, 6개월 투자하셔서 2배 만들 수 있는 자산,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대안이 없고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단순히 가격이 27K를 가냐 25K를 가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구축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명분은 너무나 명백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디테일한 실시간 투자 트레이딩 대응 필요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링크 활짝 열어놨습니다. 이쪽으로 클릭만 하시면 누구나 무료 입장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